네, 자, 뜨내기 손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군요. 인플레이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고요. 안영진 연구원이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뜨내기 손님, 좋은 의미는 아닐 거예요. 네. 단골 손님이, 물론 단골 손님이 주식시장에서야 좋은 호재가 단골 손님이 되면 좋은데, 자, 인플레이션 얘기이신 것 같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배하다 이런 얘기 있고, 물론 인플레이션이 먼저 이제 주식시장에 전망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인플레이션을 왜 중요시 보시는지 그 이유를 먼저 들어보죠. 네, 인플레이션 참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저희 뭐 금융시장 내에서도 아주 논쟁이 뜨겁습니다. 온다 안 온다 논쟁이 뜨거운데 네.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가격이 높아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소비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오늘 할지 내일 할지 오늘 할 겁니다. 가격이 그렇죠.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야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경제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면 경제가 좋아지는 방향에 대해서 단 하나의 어떤 지표를 골라봐라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근데 이걸 일반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특수성의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결국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폭등할 수 있는 뭐 계속 랠리를 보일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아주 막아야 될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화면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자료 화면. 저기 보면 붉은색 밑에 아래 선이 디플레이터, 인플레이션 물가를 나타내는데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 급등그램에서 푹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 특수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시는 그림이 될 건데요. 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낮아져 있는 상태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위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기 어려운 환경인지를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디플레이션 갭, 이게 뭐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인플레이션의 반대, 네. 디플레이션 갭이 코로나 이후로 저만큼 높아져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경로에 있어서도 만만치가 않다. 이런 걸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네. 뭐 제목에서 저희가 뭐 드렸던 것처럼 뜨내기 손님, 일단은 순환적인 측면에서 올 겁니다. 기저효과 때문에라도 유가 때문이라도 올 건데 이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쉽게 오지만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중앙은행의 측면 이런 부분을 뭐 고루고루 좀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고 주장하는 측과 좀 회의적인 측의 주요 논거들이 각각 나누어지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될 건지 아닐 건지가 있나요? 네. 우선 크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앙은행 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측면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 뭐 기업 단에서 소위 말하는 이 과잉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중앙은행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찬성하는 쪽,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보는 쪽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왼쪽에 첫 번째 엄청난 규모로 통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통화 공급이라 하면 화폐 가치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거고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불러올 거다. 이런 게 이제 찬성하는 쪽의 논거가 되겠고요. 네. 동일한 이 통화 공급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는 쪽을 보시면 첫 번째 화폐 유통 속도가 되겠습니다. 통화 공급이라고 하는 건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발행해서 공급을 하는 거지만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화폐가 유통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레버리지를 통해서 시중에 돌게 만드는 것 이게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통화 공급에 대한 기울기랑은 전혀 다르게 급감한 이유로 계속 줄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뜨겁죠. 그렇죠. 그리고 뭐 두 번째 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 쪽에서 보시면 제일 아래 잉여 공급 능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게 여러 가지 수요 측면에서는 충격을 줬지만 설비를 훼손시킨 건 아니거든요. 공장은 그대로 있고 잠시 중단됐다 뿐이지.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이 과잉 공급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살아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보는 쪽의 근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주시장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우리는 반기는 일인데 적정하게 네. 너무 급격하게 오는 인플레이션이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렇죠. 네. 자,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고 하신 그 주장하는 쪽에서의 돈은 많이 풀었다고 하고 보는 동안. 근데 시중 상업은행들이 돈이 딱 쟁여가지고 다시 연준으로 돌려가지고 초과 네. 지준율에 대한 이자나 따먹고 밑으로는 안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유통이 안 되고 네. 경기가 그런 순환하는 현상들이 쪽으로 쓰이지 않고 자꾸 자산 쪽만 이제 그렇죠. 부풀리는 네. 요거 안에서 돌다 보니까 건전한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조금 뭐 애매한 네. 이런 논란이 좀 있지 않나 그게 저희가 싶네요. 표현을 드리는 바에 의하면 상품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네. 오히려 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촉발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시중에 돈이 돌아야 그리고 소비나 투자를 해야 경기가 좋아지고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생길 텐데 지금 돈이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돈이 많이 풀려서 시중 은행에서 뭐 신용대출도 많고 네. 소위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도 많이 뭐 투자를 하고 계시고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은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어떤 수익을 뭐 취하기 위한 이런 행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경기단에서의 나타나는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쪽으로 돈이 안 가고 약간 거품을 끼는 쪽으로만 돈이 쏠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나쁜 의미로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꼭 나쁘다고 버블이라는 할 수는 게 없고. 버블이라는 게 꺼질 때가 무서운 거지. 네. 계속 버블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버블을 용인한다고까지 표현을 하는 연준의 입장까지도 고려를 하면 최근에 자산 시장에 대한 부양이 실물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뭐 누구보다 정책 당국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자, 연준 얘기해 주셨는데 연준의 그 최근의 스탠스가 미국 연준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제 몰라. 내 손을 떠났어. 그러니까 고용만 들여다볼 거야. 내지는 고용은 좀 살리고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아몰랑할 거야라고 하는 건지. 뭐, 요즘 어떻습니까? 연준의 그 연준 지난 8월 말이죠. 네. 8월 말에 발표를 했었던 평균 물가 상승 타겟팅, 네.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 정책이 아주 중요한 정책 요소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라는 데 달리 표현을 하자면 연준 같은 경우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연준을 놓고 보면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변모를 했다라는 게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입니다. 네. 지금 현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워낙에 디플레이션이 출중한 너무나 강력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처럼 디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어버렸고요. 성장률이 막 마이너스 20 몇 네, 퍼센트 전국 이렇게 연율로 가니까.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혹여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더 용인을 하겠다. 그래야 경제 자체가 평균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디플레이션이 더 우세한 환경이지만 네. 혹여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잠깐 회수한다거나 들리는 손님, 그래서 뜨내기 손님이라는 표현을 네, 쓰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표명을 한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태도에 대해서 명확한 뭐 태세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오는 그 단골 손님이라면은 금리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지만 네, 그렇죠. 한 번 온 손님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 이게 연준의 용인하겠다는 스탠스다.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최근에 많이 약세였다가 좀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는 또 다시 유로화 때문에 밀린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통화 가치 달러의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참 뭐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뭐 주가나 금리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서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 네. 뭐 환율에 대해서는 워낙에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 대해서 볼 수는 없고 상대적인 가치로 평가해야 되는데 요 보여지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최근 3개월 동안 달러 인덱스는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죠. 이게 지속적인 어떤 달러와 약세를 보여주는 차트가 될 건데 참 재밌는 그림은 달러 대비한 신흥국 통화 인덱스라고 표현한 것들은 네. 달러가 빠지는 만큼 변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흥국 통화도 같이 빠져줘야 달러 약세가 될 때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되면서 역축으로 오른쪽에 역축으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만 네.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되어야 신흥국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 약세가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신흥통화, 위험자산에 대한 퍼포먼스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건 이런 환율단에서의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달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당분간 이 달러 약세 현상이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강력한 통화 정책 의지가 또 한 번 재확인이 됐다라는 점이죠. 그게 네. 새로운 재료로서 달러 약세, 이만큼 내려온 달러 약세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재료로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고 좀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어떤 정책적인 현상이라든지 유동성 이런 것들은 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네. 중장기적으로는 과연 이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실물시장에서의 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 어느 자산을 향해 갈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경제적인 측면 또 산업구조 개편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바가 있죠. 네. 미국 기업들이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그럼 결국 성장성의 관점에서는 이런 투자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떤 미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도 강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시장 단에서는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고요. 또 실물 단에서도 어떤 탈세계화 그리고 블록화에 따라서 계속 자국 우선주의가 횡행합니다. 네. 이게 여전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미국의 자금들이 바깥으로 나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미국 내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나가던 돈들을 좀 줄여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달러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강세는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달러 자산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좀 강세 의견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 좀 해봐야 되는데 향후 인플레이션 얘기도 해봤고 통화 가치 얘기도 해봤고 그렇다면 이제 추후에 경기 전망이나 주식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요? SK증권에서. 네, 저희는 경기는 일단은 2분기를 바닥으로 올라오는 방향성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좀 강한 속도라든지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상당 부분 정상화되는 경로로 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수요 회복에 대한 생각들이 생각만큼 강하지 못하다 이런 게 깔려 있고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에 대한 생각이 깔려 있을 건데 역시나 코로나가 종식되는 이 시점 자체가 상당히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에 자리 잡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경기는 회복은 되겠으나 강도는 강하지 않을 거다. 네. 단 주식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게 경제와 시장의 디커플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그리고 각국 정부들의 재정 지출들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주나 플랫폼과 네. 관련된 것들은 이게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산업 구조의 개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들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주가 퍼포먼스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경기의 완만하지만 회복에 대한 방향성 네. 그리고 이 주도주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이 헤게모니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이슈 최근에 미국 금리가 좀 들썩거리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 다뤄봤고요. 주식시장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 안영진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